정책을 만들어준다면 기관들도 굳이 단타나 작전이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꾸준하게 들고 가서 계속 사면 외국인들도 사고 팔고 불법 공매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이 벤자민 프랭클린, 다들 아시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 중에 하나가 지식에 투자하는 것이 항상 최고의 이자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하기 전에 최고의 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지식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면서 오늘 투자 캠퍼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내용, 오늘 1강에서는 대주주 기준 완화, 불법 공매도 처벌, 정말 이 최근에 주식 관련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런데 왜 증시는 조용하기만 할까요? 완전 폭등을 할 것 같은데, 그죠? 이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년 전으로 돌아간 양도세 대주주 기준인데요. 정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얘기하면서 대주주 기준이 현행 어떻게 됩니까? 10억 원에서 50억으로 상향이 되면서 이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와, 이게 10억에서 50억 된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느냐, 아니면 정말 서민들을 위한 것인지 우리 한번 봐야 되는데요. 지금 미니님 말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어서 그런 부분들 이제 마지막 나오면 얘기가 나오니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정책 관련해서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 지속 속의 대내외 불확실 증대 등 자본시장상을 고려해서 가세대상 기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선을 완화하기 조치다. 완화하기 조치 좋은데 이걸 그러면 12월 초에 하든지 아니면 좀 그 전에 하든지, 지금 12월 다 끝나갔는데 나올 물량들 다 나왔는데 좀 한다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 결국은 어떻습니까? 부자 감세의 일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다만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 가세기 연말 직전에 대주주 매물이 쏟아진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한 취지가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대주주 애들이 보통 12월에 정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11월 정리한 물량을 1월에 다시 매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면 알기 때문에 크게 뭐 변화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주주 13,000명 50억으로 상향 시 양도세가 70% 감소된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한 올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 주는 13,000명. 이 중에서 50억 이상이 4,000명이니까 13,000명에서 4,000명 빼면 어떻게 됩니까? 70% 감소한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한 6,3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기존이 어떻습니까? 10억 이상 보유도 있었지만 대주주 논란이 어떤 거 있죠?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지요. 코넥스는 4%이고 10억 이상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런 사람들이 지금 한 13,000명 정도 되는데 50억에서 올려보니까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4,000명, 그러면 10억에서 49.9억까지는 한 6,300명 정도 된다. 70% 정도 감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개인 투자 수급을 봤을 때 증시가 우리 코로나 시국 때 이게 올라왔을 때 2020년도 이때를 제외하고는 매월 12월마다 순매도 경향을 나타내긴 나타냈어요. 특히 양도세율이 최대 25% 늘어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를 앞둔 2017년에, 자, 2017년 언제냐면 요때입니다. 그죠? 이때 보면 확실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당시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조 6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이때 그 전년 대비하면 1조 4천억, 한 2배를 넘게 매도를 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조
1조 4천억대 매도를 했었거든요. 직전 연도가 1430억대로 10배가 넘는 수로 그때 진짜 코스닥 난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봅니까? 이 부분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는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매도를 안 합니다. 그게 2020년도였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을 보면 지수 상승으로는 온기가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자, 12월부터 해피 물량이 나오는 건 사실이나 연초에 다시 사들이게 된다. 연말 출해 물량은 적겠지만 주가 움직임에 큰 변화가 없다. 주가가 오른 부분도 없고 매도할 사람들은 그 이전에 다 매도를 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대주주 기준 변화를 보면 자 2020년대 100억에서 2013년에 50을 줄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점 줄었죠. 2015년까지는 이 50억 기준이었거든요. 다시 이쪽으로 회귀하면서 7년 전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찬반 양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추세의 흐름대로 이 세금을 내는 공평하게 내는 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좀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닌가. 자,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혜택이 개인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이 주식 투자자를 보면 전체 투자자가 1440만 명입니다. 근데 10억 기준으로 했을 때 13,000명대 정도 되거든요. 과연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보는 건지 1440만 명에 13,368% 같으면 어떻습니까? 1%도 안 돼요. 혜택 받는 사람이. 과연 이게 주식시장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맞느냐? 저는 의심을 풀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속번호 상장시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양도 차익을 1인당 보면 13억 1,900만 원. 역시 돈 많은 사람들이 양도 차익도 많이 넣는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들이 낸 세금이 1조 7,261억으로 양도 차익의 세금을 보면 23.8% 정도, 거의 대부분 25%까지 낸다는 거.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세금이 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증시가 2024년에 더 상승을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4 60점 빵꾸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내년에 이 부분이 빠진다 그러면 또 마이너스 2조를 우리는 안고 가는 형국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 무리하게 꺼낸 총성용 감세 카드다. 왜냐하면 지난해 말 대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토세 가설 2025년 2년 유예하기로 한 것이 양보했는데 이 부분을 세법 개정 절차 무관하게 감세 조치를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것도 몇 명이 해당된다? 6,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회적으로 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총선형 감세가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맨날 세수 빵꾸 나더니 부자 감세. 그렇죠. 늘 나오는 거 보면 부자 감세인 것 같아. 그죠? 자, 그러면 또 최근에 나왔던 이 사상 최대 가진금을 부과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면요. 자, 금융당국은 PNP 파라마 항공법인 등 3개사가 4개월에서 9개월간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 수탁을 한 것으로 판단해서 벌금을 부과했다는 건데요. 이 내용을 좀 보면 증선이가 이 BNP 파라마 홍콩법인에 대해서 보니까 매도 가능 수량을 부족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사후 차입이라든지 결제를 지속하면서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를 계속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얘기했던 560억의 불법 공매도에 가해서 265억의 가진금 철퇴를 내렸다는 거죠. 이 증선이는 특히나 이 BNP 파라마, 이 HBC 홍콩법인 에이징크스 세계사의 총 265억 2천만 원 가진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 BNP 파라마 HBC 홍콩법인은 검찰에 지금 고발까지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검찰에서 땅땅땅해서 너희들 이거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외국계 증권사가 최초로 잡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진짜 공매도로 개인이 돈 들어간
들어간 놈들 혼나야 돼. 와, 정말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가징금을 부과한 것이 단일 창구로 보면 BNP 파라바 홍콩본이 약 110억 원의 규모의 가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부분은 자, 기존 불법 공매도 가징금의 최고 액수는 2.9배에 달한다. 오스트리아 금융회사인 ESK 자산운용이 2021년 에코프로 HN 주식 21만 744주를 무차익 공모대했다가 지난 3월에 가징금 38억 7,400만을 부과한 최고액수인데 이거를 무려 2.9배에 달했다. 자, 이 부분은 2020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나온 최고의 금액.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얼마였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자, 2018년에 그지요. 골드만삭스가 이 156개 종목에 대해서 주식 401억지를 불법 공모했다는 사실. 금액으로 보면 BNP 파라바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얘들은 75억 받았는데 이번에 BNP 파라바 그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공매도 금액을 가징금으로 부과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징금과 별도로 한국거래소가 이제 오늘이겠죠. 제가 아직 기사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10시에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 전산화 토론회를 갖췄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영 작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 또 참가해서 이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약했었냐면 자, 해외 주요국의 불법 공매도 관련 제재 현황을 보면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 역시 징역은 미국이 최고 같아요. 그죠? 자, 홍콩 같은 경우는 10만 홍콩 달러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자, 독일 같은 경우는 50만 유로 이하 벌금. 일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낮아요. 3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벌금의 상한이 없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1억 유로나 법인 기준 이득이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낸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0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불법 공매도 관련 규정이 되는데 자, 새 규정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를 시도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고 유기징역 형량 항법에 따라서 30년까지 가중시는 50년까지 가능하다. 가징금은 이 경우와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 한도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불법 공매도 관련 규정은 외국인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BNP 파라바가 거의 400억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 벌금을 최소 저는 400억 이상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도 30년에 50년 벌금을 400억 이상 때리고 이 징역까지 30, 50년 때린다고 해보세요. 불법 공매도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절대로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크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주식시장이 정말 정책적으로 엄청난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이렇게 미적미적하느냐.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지금 경제 사정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양도세 대출 기준 완화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혜택 받는 사람이 6,300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양도세 대출 기준 완화 이런 부자 감세 말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이 장기 투자 관련해서 이 관련 정책이 같이 나왔다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길게 들고 가는 사람이나 짧게 단타 치는 사람이나 장기 투자에 혜택이 없어. 엔전 같으면 1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배당 수익 금융소득까지 이자 소득을 세금 부분을 없애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 저는 이 부분도 절대 필요하지만 두 번째 가장 큰 게 우리나라는 오너 중심의 이 세습 경영 이 부분을 빨리 저는 좀 타파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항상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세습을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곤두박질 쳐요. 왜? 저가에 넘겨서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항상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갑니까? 개인 투자자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시각을 말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주식시장을 계속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우리나라도 정말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항상 보면 상승할 때도 1위 근데 반대로 보면 하락할 때 1위를 거의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거기 탑3 아니면 밑으로 탑3 항상 들어가는 나라.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거죠. 만약 이번에 그런 제도까지 같이 나왔다면 정말 주가가 크게 좀 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미국처럼 범죄행위 개별 합산하고 징역 한도 없애야 된다, 징역 100년씩 들어.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뭐가 되었든 진짜 불법적으로 개미 피 빨아먹는 것은 확실히 단죄다. 네, 돈의 힘으로 누르는 것은 확실히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처럼 이렇게 작전 세력들이 활개를 펼치는 거는 한 20몇 년을 봤지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이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가진금 철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들의 불법 공매도가 떨어져 영향력이 없어졌느냐? 안 떨어졌다는 거죠. 이 외국인의 영향이 엄청나다 보니까 이 불법 공매도를 외국인들이 더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외국인 영향력을 낮추는 방법, 공매도 부분에서는 당연히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법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한기간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해야겠죠. 자, 여기에 이 외국인과 우리가 상응할 수 있는 세력이 어떻게 보면 기관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이 기관들, 특히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는 이 펀드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던 조항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조항을 어떻게 보면 옛날 조항들을 없애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을 기관들을 해서 이 정책을 만들어준다면 기관들도 굳이 단타나 작전이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꾸준하게 들고 가서 계속 사면 외국인들도 사고 팔고 불법 공매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같이 나왔다면 과연 시장이 지금처럼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총선용 감세 정책, 선거를 바라보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